KTX가 전주에 들어온 지 14년 지났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괜찮아요. 시간표 한번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건 정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KTX나 SRT, 기차표 구하긴 어렵고 배차는 그렇게 많지도 않은 편이다. 이래봬도 전주가 도청 소재지인데다 관광 명소도 있는 곳인데 정말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건가? 고속버스를 봐. 10분만 기다리니 다음 차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준 시내버스급이다. 암만 소요시간 짧은 편이라도 시간대에서 단점 잡히면 그것도 좋지 않은데 막차도 고속버스에 비하면 뒤처지는데 언제까지 배차 경쟁에서 밀리기만 할 것인가? 2025년 리뉴얼로 보내드리는 서울 전주 간 대중교통입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 10시 25분 출발 우등입니다. 9월 15일 월요일 당시 2차 반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4~5명 정도만 더 왔어도 반을 채웠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터미널에서 출발하면 강남터미널 고가 옆으로 나가서 교차로 해서 바로 회전합니다. 신반포로로 들어가면서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앞으로도 지나가고 7호선 반포역도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잠원IC가 나오는데 경부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잠원IC를 통해서 경부 간선도로로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항상 이쪽 도로는 서초IC 쪽으로 정체가 형성됩니다. 10시 32분에도 본선 정체가 보이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로로 들어가는 과정도 좀 힘들죠. 버스는 일단 전용 차로로 들어가야 어떻게든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서초IC와 양재IC를 거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는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됩니다. 호남 지역으로 가는 고속버스죠. 천안분기점까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야겠습니다. 가는 과정에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동탄, 안성시를 거치게 됩니다. 평일버스 전용차로는 안성시 인근까지 이어집니다. 주말이었다면 천안시 인근까지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있었다가 논산 천안고속도로로 진출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혹시나 대전으로 우회를 하게 된다면 신탄진IC까지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논산 천안고속도로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안분기점에서 초록색 띠 따라 논산 방향으로 진출하고 아산 방향 고속도로와 헷갈리면 안되겠습니다. 자, 논산 천안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이상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우선 전광판 보겠습니다. 지금 차량터널 출구부에 고정차가 있네요. 작업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말하려던 것이 상습정체인데 언제부턴가 초입점 LED 전광판에서 남풍새 IC 인근부터 차량터널까지 상습정체를 언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누가 그걸 모르고 갔다가 정체를 만나서 당황하진 않을까 싶은데 상습정체가 있다는 거 감안하시는 게 아마 나을 겁니다. 267.3K 지점 바로 서기 시작했죠? 차량터널 나갈 때까지 분뱅이가 이어지겠습니다. 267K 인근 지점이 바로 남풍새 IC 차량터널 사이인데요. 사실 미세한 오르막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약간의 커브를 튼 다음에 터널 입구부가 나오는 구조예요. 터널 입구부에 LED 전광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서는 전방주의, 추돌주의 정도만 표시해줍니다. 끝까지 차가 막혀있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주네요. 터널을 다 지나가면서 서서히 속도가 회복이 되는 시기지만 여전히 고속은 아닙니다. 차량 터널을 지나면 바로 정안 IC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은 정안 알밤휴게소.
지금 타고 있는 우등버스의 중간 정차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터널에서 나와서 5분 정도만 가면 바로 정한 알밤 휴게소, 그리고 휴게소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출발하게 됩니다. 아침 뭐 먹고 나왔습니다.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뭘 먹은 다음에 다시 길을 나섭니다. 북공주 분기점, 공주 분기점, 남공주 IC, 탄천 휴게소, 탄천 IC, 선원산 IC, 연무 IC, 논산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는 호남고속도로입니다. 분홍띠 따라 들어가고요.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 익산 IC, 익산 분기점, 삼내 IC, 전주 IC 순으로 이어집니다. 익산 다음으로 나오는 지역이 전주니까 슬슬 목적지 지역 진입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막판에 이렇게 또 한번 정체가 예고된다고요? 전주 IC 전에 차선이 2개까지 줄어들 건데 그것도 모자라 1개 차로 작업이면 큽니다. 무소식인데요 이거? 차로 구성은 익산 분기점 쪽에서 우선 개수 4개에서 3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삼내 IC 쪽 코너 돌자마자 차들이 서있는 모습이...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2개 차로만 쓸 수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되면 개방되어 있는 1개 차로로 어떻게든 들어간다고 병목현상 발생하게 되죠. 전주 IC까지 겨우 4km 남았는데 전주 IC 도달이 이렇게 어려울 줄 제가 예상을 못했죠. 전주 IC 나오기까지 일단 기다립니다. 통제 풀렸고 이제 전주 IC에서 나갑니다. 최종 목적지는 전주고속버스 터미널이지만 그 전에 호남제일문 정류소 정차가 예정돼 있죠. 요금소를 통과하고 나면 반월교차로가 나오고 그대로 직진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반월교차로 닿으면 조천교차로가 있죠. 조천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기린대로로 들어갑니다. 호남제일문 정류소는 기린대로상에 있고 전주 월드컵 경기장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고속버스 터미널로 넘어갑니다. 호남제일문 정류소에서 나오자마자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가 나오죠. 이 차는 직진해서 계속해서 기린대로로 갑니다. 금암동 터미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온고울로를 통해서 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버스들도 이쪽 기린대로상에 몇 대 있었어요. 여의광장 사거리, 휴비스 전주공장 정문 앞, 추천대교, 가련광장 사거리를 지난 다음 덕진광장 사거리가 나왔을 때 우회전합니다. 이번에는 사평로 가리내로에서 운행하죠. 사평교 근처 지나고 그대로 백제교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로 연결됩니다. 마지막 목적지 전주고속버스 터미널은 13시 19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 호남 전주고속 노선은 평상시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터미널에서 막차는 공통적으로 0시, 월요일 한정 전주에서는 5시가 아닌 4시 30분부터 10분 간격으로 출발합니다. 일반 15,000원, 우등 22,000원, 프리미엄 원가 28,600원, 심야 우등과 심야 프리미엄 원가 각각 26,400원, 34,300원입니다. 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 게이트 8번 측에서 좌측으로 나가면 나오는 전주홈,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2에서 4번 홈, CU 편의점 여의 영무의 다음 점 앞 호남제일문 고속버스 승강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노선으로 먼저 동서울 전주고속 노선은 평상시 1시간당 한 차례씩 운행합니다. 일반 16,700원, 우등 24,500원, 심야 우등 29,400원입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 28C홈, 전주고속버스 터미널 평상시 5번홈, CU 편의점 여의 영무의 다음 점 앞 호남제일문 고속버스 승강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차는 6시에 편성되기 때문에 전주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최대한 빨리 서울로 가셔야 한다면 서울 호남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남부 전주시외 간 시외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데 한일 장신대행과 임실행으로 나눠서 운행해 배차 간격 20에서 30분, 일반 15,000원, 우등 19,000원입니다. 서울 남부 터미널 9번홈, 전주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2번홈, 세정빌딩 앞에 호남제일문 시외버스 승강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주대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나 전주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측 노선에 비하면 운행 횟수는 적은 편입니다. 전주대 노선도 호남제일문에 경유합니다. 서울 전주 간 버스는 1970년부터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대전 전주 간 개통에 맞춰 교통부가 고속버스의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전의 회덕 분기점에서 갈라져 나오는 도로가 현재 호남고속도로 지선인데 지름길이 개통하기 전까지는 꼭 이 도로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2002년 논산 천안 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거리 단축을 꾀할 수 있었지만 이 고속도로는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주말이면 차량들이 더 많이 몰리는 까닭에 논산 천안 고속도로 전 구간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서울 전주 간 고속버스는 해당 고속도로 안에 있는 정한알밤 휴게소에 들어가야 하는 일반이나 우등편들도 많이 있어 논산 천안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발생해도 결국 예정대로 가야 합니다. 일종의 중간 정차지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이 오히려 정한알밤 휴게소에 정차하지 않아도 되는 종류에 해당하여 논산 천안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정체가 발생했을 때 그 정도가 덜한 다른 경로로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정체 때문에 소요시간 3시간대가 나올 수도 있는 버스라고 하지만 철도와 비교하면 다른 측면에서 아직도 그 중요도는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서울 전주 가는 철도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주역은 전라선에 소재한 역이기 때문에 전라선 직결 열차를 서울 소재 역에서 이용해야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용산역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라선 직결 KTX는 호남 기존선 서대전역 경유 열차편까지 포함해서 총 21편이 배차됩니다. 일부 열차편은 용산역뿐만 아니라 서울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니 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대전역에 경유하지 않는다면 소요시간 2시간 미만으로 버스에 비하면 한참 빠른 편, 서대전역 경유 열차편이 후속 열차보다 목적 지역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으니 시간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먼저 간다고 제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SRT의 전라선 직결 열차편은 단 2편만 배차됩니다. 수서역에서는 낮 시간대, 전주역에서는 저녁 시간대에 배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일반 열차까지도 염두에 두신다면 어떤 열차가 됐건 소요시간은 3시간대라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체 없을 때 버스의 소요시간보다 더 길어집니다. ITX, 무궁화호 모두 4편만 구성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전주역에 정차하는 열차편의 스케줄로는 한계가 있을 때 익산역까지 개별적으로 따로 이동한 다음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익산역은 광주 송정 방향 열차편도 정차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열차편을 만나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첫 차와 막차를 대조해서 봐야겠죠. 어차피 서울에서는 두 종류 모두 5시대 출발하기 때문에 전주에 빨리 도착하는 건 KTX지만 반대로 전주에서는 6시 25분이 KTX의 첫차 시간대이기 때문에 고속버스의 첫차보다 늦게 도착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속버스는 전주에서 5시에 출발하기도 하죠. 그리고 막차는 기차가 두 지역에서 모두 버스보다 안 좋은데 서울 쪽에서는 22시가 되기 전에 끊어집니다. 고속버스 막차까지 2시간 12분 남겨두고 말이죠. 그리고 전주역에서 23시 11분 막차를 놓치면 아마도 고속버스 타러 가셔야 할 겁니다. 참고로 23시 11분 전에 KTX가 21시 43분에 있습니다.
혹시나 놓쳤다면 1시간 반가량 기다렸다가 다음 열차 타는 거죠. 진짜 간격 때문에 내가 속이 터진다. 1시간 반을 역에서 대기할 동안 버스라면 몇 편 나간다는 거잖아. 전라선 철도는 1914년에 최초 개통한 노선입니다. 익산역에서 호남선과 만나는 형태인데다 직결이 가능해서 서울 소재 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전주로 바로 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일반 열차는 모두 기존선으로만 운행하고 아직도 환경이 열악한 구간을 지나가는 점 때문에 소요시간은 꽤나 긴 편이었습니다. 2002년 논산 천안고속도로 개통으로 버스가 소요시간 단축을 해내면서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2004년에는 KTX가 운행을 개시했으나 초창기 전라선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2011년부터 여수엑스포역 시종착을 통해 전주역에도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호남고속선 없이 운행하다 보니 여전히 소요시간 경쟁력을 최대한 강화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호남기존선 서대전역 경유 열차편이 남아있는데 소요시간은 해당 열차편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2015년 호남고속선 1단계가 개통되고 나서야 서울 전주 간 소요시간 1시간대를 실현해냈습니다. 이로써 고속열차의 특징인 도시와 도시 간을 최대한 빠르게 잇는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소요시간 측면으로만 결론을 바로 맺을 수는 없는 때도 있는 법.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서울 전주 구간이 바로 배차 측면 때문에 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열차 증편 요구를 해왔습니다. 서울 전주 간 이동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고 주말에는 승차권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공급 편수가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루 총 공급 좌석수도 적은 겁니다. 버스의 경우 필요시 임시차를 배차하고 모자라면 협정버스도 운행할 수 있어서 유동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는 즉각적인 임시 배차를 하긴 힘듭니다. 어찌됐든 지역에서는 증편을 요구하지만 이 문제는 쉽고 빠르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호남 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구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고속열차라면 꼭 겪는 문제, 오송역 이북 구간 선로포화. 호남고속선의 시종점부이자 경부고속선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오송역 이북은 영남 지역에서 올라가는 열차들까지 함께 선로를 공유하게 되고 교통량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특히 지방 대도시만 최대 4곳에 들어가는 부산역 착발 배차는 상당한 편. 우선 평택시 오송역 구간은 선로 2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가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SRT 열차 분기 지점까지의 선로포화 부담을 미래는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선로포화는 평택시 오송역 구간뿐만이 아닙니다. KTX가 용산역 방향으로 운행하면서 광명역에서 벗어나 서울시 구역으로 진입하게 되면 일반 열차가 쓰는 선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 권역 구간도 역시 여러 열차들이 섞여 운행하고 있어 부담은 심각하고 이는 수색 서울 광명 간 고속선을 설치해서 부담도를 낮춰야 합니다. 수서 평택 고속선을 이용하는 SRT는 수서 동탄 구간에서 GTX-A와 선로를 공유하고 있어 해당 구간 역시 교통량은 2024년부터 갑자기 늘었습니다. 수서 동탄 구간 또한 선로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는 한 부담을 낮추기가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차량 추가 도입도 필요한 법이지만 선로 한 개당 부담할 수 있는 교통량은 한정된 법, 그리고 인프라를 설치하는 공사는 충분한 긴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이런 갑갑한 상황은 앞으로도 긴 시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오송역 이북 구간은 현 개통뿐만 아니라 인천발 KTX, 수원발 KTX도 경유를 예정하고 있고 경부고속선 서해선 직결 고속열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종류가 경부고속선 일부 구간을 꼭 이용하게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한편 버스는 고속철도와 소요시간 경쟁에서 밀리고 있지만 배차 때문에 아직도 건재한 편인 것이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철도와 관련한 문제는 장기 프로젝트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또한 수년간 고속열차가 대폭 증차되는 식으로 조정되지 않는 한 첫 차에서부터 막차까지 시간대 안에서 언제든지 차량편에 탑승해 이동할 수 있는 건 버스만 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한동안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